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김 할아버지는 오늘도 창밖을 바라봅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떠난 후 매일이 무거운 침묵의 연속이었습니다. 식탁 위 반찬들은 점점 줄어갑니다. 홀로 살면서 반찬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끼니를 거르기도 합니다. 입맛이 없어서라기보다 혼자 먹는 밥이 너무 쓸쓸해서였습니다. 서울에 사는 딸아이가 이따금 안부 전화를 해옵니다. 아빠,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살면 어떠세요? 따뜻한 딸의 마음이 전해져 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여기가 편하다. 젊은 부부의 생활 속에 늙은 아버지가 끼어들면 안 된다는 생각. 손주들 키우느라 바쁜 딸 내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무엇보다 사위와 마주치는 순간이 그 어색함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요양원. 딸이 보내준 안내문을 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24시간 전문 인력 케어.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한 달 이용료를 보고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연금이 나오지만 생활비와 병원비를 제외하면 요양원은 그에게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제로 오는 가사도우미의 일당도 그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선택지가 막혀있는 것만 같은 무거운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다고, 혼자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창밖으로 내리는 가을비를 보며 김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문득 자신도 아내처럼 조용히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40년을 함께한 아내의 빈자리는 매일 아침 그를 깨우는 첫 번째 기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일상이 시작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오늘도 혼자만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텅 빈 식탁 앞에 놓인 밥과 국, 반찬 하나. 습관처럼 차려놓은 두 개의 수저. 하나는 늘 그 자리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생기 넘치는 소리들. 등교하는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 출근하는 부부의 작별 인사, 장보기를 나선 주부들의 수다 소리. 그 모든 일상의 소리가 그의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갔습니다. 매일 오후 3시 그는 집을 나섭니다. 언제나 같은 길을 걸어 공원에 도착하고 같은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가을비에 평소보다 많은 장을 봐야 했습니다. 무거워진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불쑥 들려온 청년의 목소리. 고개를 돌려보니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파란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마치 봄날의 새싹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첫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준혁, 23세 그 청년은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타지방에 계시고 혼자 자취를 하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죠. 단순한 친절로 시작된 만남. 하지만 그날 이후 김 할아버지는 자주 그 마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조금 더 무거운 물건을 골라 담기도 하고 준혁의 근무 시간에 맞춰 장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근처에 사세요?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퇴근 시간 함께 걸어가는 두 사람.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지만 차츰 이야기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고향 이야기, 대학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까지. 김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인사를 나누려는 순간
김 할아버지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혹시 시간 될 때 가끔 들러볼래? 잠시 망설이던 준혁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특별한 동행.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김 할아버지에게 요리를 배우고 김 할아버지는 준혁에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점차 방문의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보러 가고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준혁은 김 할아버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고 김 할아버지는 준혁에게 할아버지의 지혜를 전해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의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특별한 우정. 그것은 마치 오래된 나무와 새로 핀 꽃이 어우러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 끓여볼게요. 준혁의 밝은 목소리가 부엌에 울립니다. 서툰 솜씨로 김치를 썰고 된장을 풀어 맛을 내는 모습이 김 할아버지의 입가에 미소를 띄웁니다. 밥상에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김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제가 뭐 잘못했어요? 걱정스레 묻는 준혁에게 김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식탁은 얼마나 쓸쓸했었나요?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힘들었었나요? 오늘도 김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꺼내 적습니다. 하늘에서 내게 선물을 보냈나 보다. 자식보다 더 자주 찾아오고 손주보다 더 살갑게 대해주는 이 아이가 있어. 나의 하루하루가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준혁이가 올까 기다려진다. 장보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장보기가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반찬을 만들면 누군가 맛있게 먹어줄 생각에 더 정성을 들이게 된다. 내 딸아이도 바쁜 삶에 치여 자주 오지 못하는데 이렇게 자주 찾아와주는 준혁이가 고맙다.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아이는 그저 밝게 웃으며 말한다. 할아버지가 계셔서 저도 좋아요. 이제 저도 가족이 생겼잖아요. 이제는 달력에 준혁이 오는 날을 동그라미 치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넣어두면서도 설렙니다. 준혁이 가르쳐준 카카오톡으로 이제는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 갈게요. 그 한 줄의 메시지가 하루를 즐겁게 만듭니다. 사실 처음에는 몰랐어. 이렇게 인생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기쁨을 만날 수 있을 줄은. 준혁아, 너는 내게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야.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 오랜 세월로 맺어진 친구.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김 할아버지에게 준혁은 그런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혼자만의 적막한 시간을 행복한 기다림으로 바꾸어준, 쓸쓸한 저녁을 따뜻한 만남으로 채워준 그런 소중한 선물. 인생의 황혼역에서 만난 뜻밖의 동행. 그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